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가져온 영상은 이전에 다른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혹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직장을 고르셨냐라는 질문을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전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첫 직장을 고를 때는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도 없고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게 기준인지조차 잘 모르겠는 게 신입이라, 정말 완전 날 신입이라고 하면 중고 신입은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줘야지 라는 최소한의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준을 가졌었는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공격을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출퇴근, 통근 거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집에서 출퇴근으로 최대 2시간 반 이내로 거리를 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을 양재 인근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직장이 종로 근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복 딱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 갈아타고 직장 딱 앞에서 도착하는데 편도로 1시간 정도씩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1시간이면 충분히 다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내가 통근할 수 있는 최대 거리다. 이것보다 더 멀리는 못 가겠다라고 느꼈던 게 전 직장의 출근 시간이 8시 반이었어요. 8시 반까지 버스 시간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늦지 않으려면 그때 아침 6시 45분 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러면 8시 반 출근인데 한 8시에서 8시 10분? 요 정도쯤에 이제 진짜 도어 투 도어로 되게 여유롭게 도착을 해요. 다음 버스를 타도 되는데 심적으로 좀 불안해서 저는 좀 일찍 다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 욕심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무리 멀어도 여러분 2시간 반을 넘어가면 사람이 진짜 통근하는 와중에 지쳐버립니다. 직장 일하면서 일하는 것도 가뜩이나 힘든데 출퇴근하는데 너무 큰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곳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다니다 보면 자취하시는 분들 물론 많은데 자취는 일단 내가 마이너스를 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숨만 쉬어도 100만 원이 나가는 게 자취예요. 혼자 사는 거에 장점이 분명히 크다고 생각은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거주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물론 돈을 모으는 관점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자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에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물론 나가서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취를 한다면 직장과의 거리는 직장에서 무조건 30분 이내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커리어가 뭉개지지 않는 직무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홍보 관련 일을 했었잖아요. 저는 물론 지금 직무가 이전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은 경영 쪽 관련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랑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도 제가 이 직무를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경영과 관련된 직무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전에 홍보 업무를 하면서 쌓았던 마케팅이나 홍보 관련 지식을 지금 있는 직무에서도 써먹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기업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홍보랑 마케팅을 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전에 B2C 기업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B2C랑 B2B가 좀 섞여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직무가 그 다음에 내 커리어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현재 직무를 선택하는 거에도 꽤 나름 신중하셔야 합니다. 물론 케바케라는 걸 무시할 순 없어요. 다만 제가 갑자기 재무나 회계 혹은 인사 이런 직무로 가면
커리어가 중간에 뒤틀리게 됩니다. 제가 이런 직무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도 심히 고민을 해봐야 해요. 현재 직무가 끝이 아니라 저는 지금 직무에서 또 직무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한 99%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직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 가셔야 합니다. 내 직무가 내 전공과 커리어와 어느 정도 연결된 흐름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이직을 하건 직무를 바꾸건 그게 점점 커리어가 쌓이면서 저의 강점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직장 생활을 뭐 10년을 하건 20년을 하건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한번 고려를 하시고 직무를 선택을 하셔야 해요. 사실 요즘은 직무가 굉장히 붕괴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의 규모 이런 거보다도 저는 제 직무를 살릴 수 있는 곳 위주로 지원을 했었어요. 저는 제 커리어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나 사기업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원이 최소 50명 이상 되는 곳을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요즘 서치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직원들 몇 명이고 이런 거 다 뜨는데 소규모의 강소기업도 많아요, 여러분. 뭐 정말 5명 정도 되는 기업인데도 내실이 잘 다져져 있는 곳일 수도 있고 10명인데도 정말 훌륭한 매출을 내는 중소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50명 이상이 되는 곳 위주로 지원을 했어요. 우선은 다음에 이직을 했을 때 내 직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게 인원수이기도 합니다. 너무 작은 기업은 사실 내 직무에 특화된 일을 한다기보단 너무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너무 작은 기업들은 내가 일당 100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잡다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지금 직무가 어느 정도 특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다구리한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인력이 부족한 정말 작은 기업일수록 내가 막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 저 일 남의 일도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실이 다져져 있다고 판단이 되는 50명 정도 이상의 기업을 위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50명 이상이 되는 곳이라면 중소기업이든 중견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제 직무를 살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전에 다녔던 기업이 중견이긴 하지만 중소로 낮춰서 갈 생각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복지와 기업 문화가 갖춰진 곳. 저는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근무하는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쾌적한 환경. 어느 정도 내가 근무를 했을 때 직원다운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최소한의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실도 분위기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공기업 계약직 면접 보러 갔을 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보면 제가 갔던 곳은 4대 공단 계약직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제 이전 영상에도 면접 후기가 올라와 있는데 들어가 보면 우선은 들어가면 조명이 좀 어둡더라고요. 조명이 어두우면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칙칙해요. 칙칙한 데다가 그 사무실 책상과 책상과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바로 옆 사람하고 정말 옆에 독서실 정도, 독서실 가면은 진짜 나 앉아있고 바로 옆에 사람 앉아있잖아요. 그 정도의 거리로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제 최소한의 공간과 어느 정도 밝은 사무실 환경 그리고 뭔가 근무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대우받는 직원임이 느껴지는 분위기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화장실 컨디션도 너무 중요한데 여자분들 중에 화장실에 민감하신 분들 진짜 많으시죠?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곳은 저는 다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닭장같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무실 환경인 곳에서는 근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엄청 중요한 요소죠. 너무 적은 연봉인 곳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최소한의 삶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연봉이 갖춰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다니는 기업은 엄청 만족스러울 만큼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진짜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싶을 정도로 낮지도 않아요. 중고 신입인 분들은 당연히 너무 낮지 않은 곳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직장을 구하는 게 처음이신 분들은 연봉이 2,800만 원 이하인 곳은 200 정도 될까요? 200이 안 될까요? 그 정도는 최소한으로 넘어야죠. 최소한 월급을 세후 금액으로 200 이상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취준 기간이 너무 공백기가 길거나 내가 마음이 너무 초조한 게 아니라면 너무 낮은 연봉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직장을 고려했을 때도 너무 낮은 연봉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는 정말 제가 최소한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저도 이 정도의 조건이 갖춰진 곳들 위주로 지원을 했고요. 이 다음으로는 조금 개인적인 바람들이었는데요. 우선 저는 공채가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이전 직장은 영업직만 공채로 뽑고 일반 사무직은 수시 채용으로 뽑았기 때문에 공채가 아니었어요. 근데 공채가 가능하다면 공채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공채를 물론 안 뽑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공채를 갈 수 있다면 공채로 갔을 때의 장점은 우선은 동기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동기들이 여러 직무에 흩어져 있을수록 그 기업을 다니는 게 수월해집니다. 한 직무에만 있다 보면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 동기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 보면 모를 때 콕콕 찔러서 야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쉽게 물어보기가 정말 좋아요. 되게 좋은 정보원이고 직장 다닐 때 이런 정보원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게 한 기업을 오래 다니는데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동기들이 전 지금 다니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지칠 때가 많아요. 그때 힘이 되는 게 다름이 아니라 정말 동기들입니다. 동기들이 있을 때 진짜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동기들 보면서 견뎌야지. 동기들도 힘들면 내가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요소들 때문에 공채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둘째로는 여직원이 그래도 반 정도는 되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육아휴직과도 관련된 얘기인데요.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곳들은. 왜냐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내 자리가 날아가 있다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여직원들이 어느 정도 한 반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기업을 첫 직장을 다니고 두 번째 직장을 골랐을 때 좀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고요. 직장이 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골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오래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내가 직장인인데 우리 회사 자랑할 만한 거리들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든 가족들한테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